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독일어 그 문장 관련된 연습들을 한 게 벌써 12번째 강의가 됐네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강의 자체가 B1를 준비하시는 분이거나 이미 B1를 하셨지만 복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에서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들께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구문들을 설명하는 거를 좀 이제 포커스로 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꼭 아셔야 되는 것들 혹은 얘네들은 정리를 하면 정말 나중에 도움이 된다 싶은 것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12강이고요. 오늘은 다밋과 옴수 문장을 살펴볼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올려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저도 조금 더 만드는데 보람이 있겠죠? 네, 경제적으로 도움 안 돼요. 보람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문장에 대해서 하고 있죠. 사실은 이 얘기는 매 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반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뇌에 새겨 놓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무리 오래 지나도 가사 다 기억하죠? 심지어 춤도 다 외우는 분들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왜 독일어 단어는 안 되고 왜 독일어는 안 되는데 그런 건 될까? 바로 무한히 반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한다는 의식조차 없이 그냥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뇌에 새겨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흔히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그게 넘어간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 외운 적 없는데 싶지만 가사가 싹 다 기억나는 것처럼 저도 그런 노래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여기서 어떤 노래라고 밝히면 이제 인증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되도록 그건 밝히진 않을 텐데. 네. 어쨌든 부문장과 주문장입니다. 자, 주문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순이죠.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써요? subject와 verb와 object 순으로 따르죠. object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동사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독일어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문장의 맨 앞에 주어가 아닌 제3이 것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뭐가 새로운 게 등장하면 어순이 요렇게 동사 주어 순으로 사실은 주어 동사가 도치됩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 보세요. 동사는 원래 있던 지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죠. 주어가 뒤로 날아간 겁니다. 어쨌든 요런 식의 순서를 따르는 것들을 우리가 주문장이라고 합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문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단독으로 쓰지 않고요. 그리고 "나 부문장입니다."라고 특별히 언급을 해 주는 어떤 요소가 등장해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 중엔 뭐 das도 있었고 obwohl도 있었고 ob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when 뭐 이런 것들. 그런 특정한 연결어가 등장하고 그리고서 부문장 안의 주어 그리고 문장 맨 끝으로 날아가서 부문장 내의 동사가 요렇게 등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부문장이다라고 말을 한다 그랬어요. 특히나 이 동사가 맨 끝에 날아오는 것도 당연히 이 새로운 부문장 내의 주어와 성, 수, 격을 맞춰서 흔히 말하는 아다리를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여기가 it이었으면 맨 끝에다가 뭐 큰 운동 쓰는 칸 한다는 거. 님이면은 뭐 님에 요런 식으로 맞춰 쓰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꼭 해 줘야 된다라는 게 부문장의 특징이었죠. 밑에는 예문은 우리가 한 4,000번 정도 본 것 같으니까 굳이 더 안 봐도 되겠죠. 본격적으로 우리는 ums와 damit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ums와 damit이라는 형 인제 독일의 문장을 볼 텐데 얘는 뭐냐? 영어의 in order to라는 문장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물론 형식은 다르지만. in order to를 우리가 영어 시간에 어떻게 배웠죠? 이거 가지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많이 해석했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목적, Zweck 그쵸? 독일은 Zweck이라고 하니까 어떤 목적 네, 써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Zweck이라는 단어 쓰죠. 어떤 목적 혹은 어떤 Ziel 그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in order to 혹은 그냥 to라고도 하지만 를 썼죠. 뭐뭐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밑에 Henry needs a lot of money in order to go on a trip 이라고 했어요. 헨리는 많은 돈이 필요한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go on a trip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여행 가는 거죠. 이렇게 in order to 동사 원형 쓴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독일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이니리히 참고로 하이니리히가 헨리죠. 영어로 하면 앙리가 되는 그 프랑스어로 하면 앙리가 되는 거고. 그죠? 네. 하이니리히 braucht 이제 brauch는 동사 braucht
viel Geld. 왜? zu reisen. zu 해 놓고 동사원형 reisen. 그죠? 이걸 reisen 하고 있지 않으면 쓴다. reisen이에요. reisen. 요렇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라는 독일어로 표현했죠. 자, 요런 식으로 in order to를 zu 혹은 damit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간단하게 일단 한번 살펴보면 Hauptsatz와 Nebensatz가 있을 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배우는 게 damit 문장이 있고 umzu가 있죠. umzu. 자, 자세한 건 뒤에서 물론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일단 기본 원리만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자, 주어가 subject죠. 요렇게 있겠죠. 여기도 요렇게. 언제 쓰는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Hauptsatz와 Nebensatz 주어가 같든 다르든 다밋은 둘 다 가능해요. 그러나 하up트스 니벤스가 움주를 쓰려면 같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다시 한번 다밋을 쓰려면 하up트사츠와 니벤사츠 주어가 같을 때든 다를 때든 둘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움츠를 쓰기 위해서는 하up트사츠와 니벤사츠의 주어가 같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하up트사츠 주문장과 부문장의 주어가 같을 때만 그때만 움츠를 쓸 수 있고 하up트사츠 네ben스 주어가 같든 다르든 다밋은 둘 다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예문을 보면서 하면 되겠죠. 첫 번째 Beispiel. Ich lerne jeden Tag. 나는 매일 공부합니다. 뭐 하려고? Meine Deutschprüfung zu bestehen. 자, 첫 번째는 zu 동사원형이죠. zu bestehen. 프로이풍에 대해서 bestehen 무슨 뜻이죠? 시험에 합격하다죠. 그래서 meine Deutschprüfung zu bestehen 내 독일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에시란의 jeden Tag. 자, 여기서는 참고로 선생님 umzu의 여기 문장에는 왜 주어가 없죠? 자, 참고로 Prüfung bestehen 하는 것도 나죠. 그죠?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공부하는 것도 나죠. 예를 들면 내가 시험에 붙으려고 엄마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된다고 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나고, 그죠? 그리고 시험에 붙는 것도 나죠. 양쪽의 주어가 동일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동일한 걸 반복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뭐였냐면 이 두 번째 문장은 is 다음에 bestehe 해놓고 meine 자리가 없으면 편의상 이렇게만 쓸게요. Deutsch Prüfung 이렇게 쓸게요. 그죠? 편의상. Ich bestehe meine Deutschprüfung.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뭐였어요? ich였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주어 또한 ich였죠.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의 주어가 동일할 때는 umzu를 쓰든 damit을 쓰든 상관이 없는데 umzu를 쓸 땐 참고로 여기서 똑같이 반복되는 두 번째 주어는 쓰지 않고 그리고 수 동사원형 했는데 얘가 수 bestehen 하고서 동사원형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 meine Deutsche Prüfung이라고 하는 거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 과 수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meine Deutsche Prüfung zu bestehen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원래는 여기 ich lerne jeden Tag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ich bestehe meine Deutsche Prüfung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문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의 주어인 ich와 두 번째 문장의 주어인 ich가 동일하죠. 동일할 때 um수로 묶는 법은 첫 번째 문장 일단 그대로 쓴 겁니다. ich lerne jeden Tag 그대로 쓰고 해놓고 자, zu 다음에 동사원형 와야 되죠. 동사가 뭐예요? bestehen 동사죠. zu bestehen. 그런데 zu bestehen은 문장의 맨 끝에 옵니다. 그 사이에 을 쓰고 시작해서 나머지 것들을 과 zu 사이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생략됐고 얘는 문장 맨 끝에 zu 동사원형 갈 것이고 남는 게 뭐예요? 요거밖에 안 남죠. meine Deutsche Prüfung. 그러니까 이걸 과 su 사이에다 집어넣어서 meine Deutsche Prüfung zu bestehen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죠? 한번 지울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해서 읽어보면 Ich lerne jeden Tag, meine Deutsche Prüfung zu bestehen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damit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문장의 주어가 같든 틀리든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다만 할 때는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 문장의 주어와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어떨 때? 같을 때 쓰고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주어를 날려버렸죠. 할 때는. 그런데
다밋은 살려줘야 돼요. 보면 ich라는 이해된다 해놓고 뭐였어요? damit ich라고 밝혔죠. damit ich meine Deutschprüfung bestehe. 자, 그런데 damit을 쓸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damit 다음에는 부문장이 오는데 부문장은 동사가 문장 맨 들어가죠. 그런데 zu bestehen 할 땐 얘는 뭐였어요? zu 동사 원형이었기 때문에 bestehen이라고 동사 원형을 썼지만 인피니티브를 썼지만 damit은 그렇지 않아요. 이 damit이 들어있는 그 문장 안의 주어와 이 녀석을 성, 수, 격에서 일치, 즉 아다리를 맞춰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A씨에 대해서 bestehe 왜요? 원래 뭐였으니까 Ich bestehe, ich bestehe 나는 합격한다. Ich bestehe 무엇에 Deutsch meine Deutschprüfung 그죠?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ich에 대해서 맞고 있죠? 그래서 남인 문장으로 날아갈 때도 그대로 bestehe 형태가 맞는 겁니다. 자, 하나를 더 살펴봅시다. Ich brauche eine Schere. Schere 뭐죠? Schere 가위죠 가위. Schere damit ich das Paket öffnen kann. 자, 보니까 damit이 있을 때는 주어를 밝혀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ich와 여기서 damit 다음 ich. ich와 ich 동일하죠? 참고로 만약에 두 개의 문장인데 서로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무조건 damit을 써야 돼요. um수를 쓰는 건 두 개의 문장이 주어가 같을 때는 damit 대신에 um수를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양쪽의 주어가 같지 않은 경우 한쪽이 주어가 애시고 한쪽의 주어가 예를 들면 z다 이런 식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조건 예외 없이 뭘 써야 된다? damit을 써야 됩니다. 자, 예문을 살펴보면 Ich brauche eine Schere, damit ich das Paket öffnen kann. 자, 뭐뭐 하기 위해서죠. damit ich das Paket öffnen kann. 내가 이 소포를 열어보기 위해서 나는 뭐가 필요하다? 가위가 필요해 라는 거죠. eine Schere 그죠? 그래서 원래는 뭐였겠어요? 여기서는 ich 한 다음에 ich kann 뭐였어요? das Paket das Paket öffnen이었겠죠? 그죠? 원래는 öffnen 그죠? 요거 발음 우리 공부했죠? 왜 하고 다르죠? öffnen ich kann das Paket öffnen 그죠? 원래는 요 형태였었는데 damit 하고 부문장을 쓰면 damit ich das Paket öffnen kann 하고서 맨 뒤에 날아가는 거고 만약에 um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주어와 지금 두 번째 주어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주어는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um수를 쓸 때 쓰 다음 동사 원형이 돼야 되니까 요 두 번째 위치엔 동사가 문장 맨 뒤로 수 동사 원형으로 날아가니까 수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대로 쓰니까 das Paket öffnen, zu können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기까지? um수를 쓸 때는 두 번째 위치엔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 달라니까 zu 다음에 zu 칸이 zu können이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걸 다음에 쓰니까 해놓고 das Paket öffnen 요거 날라간 거 zu können 그죠? 이해되신 거죠 지금? 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풀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wir können einen Kuchen backen. 그죠? Wir können einen Kuchen backen. 우리는 케이크 하나를 구울 수 있습니다. Wir brauchen Eier, Mehl, Zucker und Butter. 자, Eier, 계란들이죠. 계란의 복수, Eier 복수, Mehl, 밀가루죠. Zucker, 설탕, Butter, 알죠? 버터, 그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두 개의 문장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문장이 어떻죠? 현재 주어가 were와 were의 주어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러면 동일할 때는 어때요? damit을 쓰든 um수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damit을 갖고 써보면 좀 더 쉬우니까 damit을 한번 써봅시다. 자, 기준점을 앞에 있는 문장을 해볼게요. 그럼 wir können einen Kuchen backen까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damit 해놓고 자, damit일 때는 반드시 두 번째 주어가 밝혀져야 되니까 damit wir 해놓고 그죠? 그리고 동사는 문장 맨 뒤로 날라가니까 요 녀석 brauchen 동사가 어때요? 문장 맨 뒤로 가야 되겠죠? 쭉 날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거 뭐부터 쓰면 돼요? Eier, damit Eier, Mehl, Mehl, 그 다음에 Zucker, Zucker 설탕, 그리고 und Butter,
요렇게만 쓰고 끝나면 안 되죠. 동사 와야 되죠. 여기다가 부터 해놓고 여기다가 brauch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Wir können einen Kuchen backen, damit wir 아니네.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가 잘못됐네요. 자, 문장이 말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죠, 다밋이. 자, 요렇게 쓰면 뭐가 돼요? 자, 우리가 계란과 밀가루와 설탕과 버터를 필요하기 위해서 빵을 굽는 거예요? 아니죠. 반대로 돼 있죠. 자, 요렇게 앞뒤의 논리 전개상 얘는 뒤집혀야 되겠네요. 자, 지우고 나서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란과 밀가루와 설탕과 빵이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빵을 굽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됐죠.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네요. Wir brauchen Eier, Mehl, Zucker und Butter를 먼저 써주고, 즉, 요 뒤에 문장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damit wir,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쓰는 거죠. 요거. damit wir einen Kuchen backen 그대로 쓰면 되죠. backen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können 그죠? 이렇게 해서 뭐였어요? Wir brauchen 자 요거가 1번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wir brauchen Eier, Mehl, Zucker und Butter. 우리는 계란과 밀가루와 설탕과 버터가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2번 문장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2번 왜요? damit wir einen Kuchen backen können 해서 두 번째 위치엔 이 동사가 문장 맨 뒤로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론 문장을 얘를 먼저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Damit wir einen Kuchen backen können, brauchen wir Eier, Mehl, Zucker und Butter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Damit wir einen Kuchen backen können 해놓고 brauchen wir Eier, Mehl, Zucker und Butter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독일어 여순들. 그런데 양쪽의 주어 같은 때 um수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wir brauchen Eier, Mehl, Zucker und Butter를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1번 문장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해놓고 자 쓸 때는 똑같은 주어가 반복되지 않고 생략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 via가 날라가고 해놓고 einen Kuchen backen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동사가 두 번째 위치에 있던 동사가 문장 맨 뒤로 날아가는 거 좋은데 어떻게 날아가요? zu infinitive 형태죠. 그러니까 backen 해놓고 zu können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zu können 이렇게 해주면 einen Kuchen backen zu können 그죠? 전체 문장을 불러보면 wir brauchen Eier, Mehl, Zucker und Butter einen Kuchen backen zu können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자, 2번 문장 봅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만과 만이 서로 일반 주어로서 동일하죠. 이건 남자란 뜻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영어의 people 정도 뜻이에요. Man braucht ein Auto. Man kann in den Urlaub fahren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Man braucht ein Auto. 여기서는 일단 이게 1번 문장이 되겠네요. 논리정의상.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자, 1번 만 braucht ein Auto까지는 그대로 써주고 damit 할 때는 damit을 하면 주어를 또 밝혀줘야 되죠. 그대로 damit만 해놓고 두 번째 동사는 문장 맨 뒤로 가야 되니까 den Urlaub in den Urlaub 해놓고 fahren 자, 이제 두 번째 위치는 동사 문장 맨 뒤로 날라오니까 kann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죠? damit man in den Urlaub fahren kann 이런 식으로 그런데 um수를 쓰게 될 수도 있죠. 양쪽이 동일하니까 um수를 쓸 때는 해놓고 주어를 똑같은 거 밝히지 않으니까 날라가고 동사는 문장 맨 끝에 수동사 원형이 되죠. 그럼 남는 거 뭐가 있어요? in den Urlaub fahren 쓰면 되겠네요. 만 해놓고 in den Urlaub fahren 해놓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수동사 원형의 수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in den Urlaub fahren 수표는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네, 지금 물병이 좀 소리가 나가지고 자, in den Urlaub fahren 수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만과 만이 주어가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거기 때문에 직접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문장 두 가지를 직접 써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장이 안 만들어지는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거를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직접 한번 일시정 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시다. 요번에도 한번 보면 Ich brauche viel Geld와 Ich will viel reisen 두 가지가 존재하죠. 자, ich와 ich로 문장이 두 개, 주어가 동일하니까. 자, 다밋을 쓰든 쓰도 상관없죠. um를 먼저 써볼까요, 이번에는? Ich brauche viel Geld. 뭐 하기 위해서?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해. 뭐 하기 위해서? viel reisen zu wollen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왜일까요?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in order to 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죠.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자체에 목적성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wollen 동사 같은 그 자체도 목적성을 갖고 있죠. 의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많은 여행을 떠나고자 하기 위해서 말이 좀 이상하죠. 뭐뭐 하고자 하는 게 wollen 떠나고자 하기 위해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많은 여행을 할 수 있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혹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지를 담아서 내가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뭔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um수를 쓸 때 wollen 동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wollen 동사와 sollen 동사와 möchten 동사 이렇게 세 가지는 이미 이 자체로 어떤 목적성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in order to 즉 독일어의 umzu나 damit을 쓰게 되면 umzu나 damit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중복되거나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굳이 쓰고 싶으면 예를 들면 여기서 können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내가 많은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돈이 필요해. 요건 가능하겠죠. 아니면 그냥 viel zu reisen만 쓰든지, 그죠? viel zu reisen만 써가지고 아예 modal verb, 저 뭐예요? 조동사 wollen을 그냥 날려버리든지 두 가지로 합니다. 자, wollen, sollen, möchten 등장하면 können이라든가 이런 식의 다른 대체 수단인 그 조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조동사를 깨고 그냥 이렇게 본동사만 쓰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요 세 가지 자체가 이미 뭐기 때문에 어떤 목적성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의도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서 의미의 중복이 나타나서 쓰지 않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요거 주어 두 개 같으니까 다밋으로 쓸 수도 있겠죠? 다밋으로 쓰면 어떻게 쓰면 돼요? 다밋 해놓고 다밋 ich 해놓고 viel reisen kann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쓰게 되면 kann 안 쓰면 reise를 쓰든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밋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게 핵심인데, 자, ash하고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어때요? meine Berufschancen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의 주어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다를 때는 뭐밖에 안 돼요? 무조건 damit밖에 안 됩니다. meine Berufschancen. 자, Berufschancen. 여기서 참고로 요거 tense라고 되어 있는 거 영어로. 그죠? 프랑스어기 때문에 chance, chance라고 있습니다. chance. 샹세 아니에요. chance. 샹센이 됐죠. 복수형으로. 물론 프랑스어는 샹센이라고 쓰지 않지만 독일어식이 되다 보니까 샹센 하고 된 겁니다. 복수형으로. 베고스 샹스 하면은 직업 기회죠. 굳이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더 많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가능성이라고 또 말할 때 베고스 샹스이라고 합니다. Ich würde gerne in einem anderen Land leben. 나는 기꺼이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살 의향이 있어. 그러고 싶어. Meine Berufschancen verbessern sich. 내 직업, 그러니까 더 다양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verbessern sich. 좋아지기 때문인 거야라는 거죠. 양쪽의 주어가 다르죠. 한쪽은 ich였고 한쪽은 meine Berufschancen이죠. 그죠? 얘네들이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damit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움츠 안 돼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이제 갖다 쓰고 Ich würde gerne in einem anderen Land leben을 그대로 써주고 뭐 하기 위해서 damit 앞에 거 그대로 다 써주는 겁니다. 다 쭉 써주고 damit 그때 주어는 그대로 밝혀줘야 되니까 meine Berufschancen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동사가 문장 맨 들어 가야 되죠. 두 번째 위치 이게 동사죠. verbessern sich 그죠? 그러니까 sich verbessern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sich verbessern. 전체 문장은 Ich würde gerne in einem anderen Land leben, damit meine Berufschancen sich verbessern. 이렇게 되겠죠. sich verbessern. 이렇게. umzu 안 됩니다. 왜냐면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거. Ich bin für die doppelte Staatsangehörigkeit. 자, ich가 한쪽은 주어고 다른 쪽은 meine Kinder가 주어네요. 서로 주어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damit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사항이에요. doppelte Staatsangehörigkeit는 뭐예요? 이중 국적이죠. Staatsangehörigkeit가 국적이니까. 자, Staatsangehörigkeit입니다. Staatsangehörigkeit 빠르게 읽으면 혹은 Nationalität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Staatsangehörigkeit. Ich bin für die doppelte Staatsangehörigkeit. 나는 이중 국적에 동의해. 복수 국적에 동의해. 왜냐하면 meine Kinder haben bessere Chancen. 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더 많은, 더 나은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의도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문장 앞에 Ich bin für die doppelte Staatsangehörigkeit는 그대로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damit 하고 시작해야 되죠. damit 앞에 그대로 쓰고 damit 주어 생략할 수 없으니까 또 써줘야 되죠. damit meine Kinder damit meine Kinder 자, 두 번째 위치했더니 동사가 문장 맨 뒤로 날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damit meine Kinder bessere Chancen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haben 요렇게 끝에 오겠죠. 그래서 전체 문장은 Ich bin für die doppelte Staatsangehörigkeit, damit meine Kinder bessere Chancen haben. 요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2번부터 봅시다. 이게 Hauptsatz와 Nebens를 굳이 표현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번 문장과 2번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네요. 1번 문장의 주어와 2번 문장의 주어가 같을 때는 다밋을 쓰든 umzu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특히나 umzu를 쓸 때는 umzu 내 문장의 주어는 쓰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주어가 다를 때는 반드시 다밋을 써줘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다밋을 쓸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두 번째 주어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sollen이라든가 möchten이라든가 wollen이라든가 하는 녀석들은 이 자체가 이미 어떤 목적성이라든가 어떤 뭐 그 의도,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밋이나 umzu 문장인 이 final satz라고 하는 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쓰지 않고 필요하다면 können으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이 조동사 자체를 빼고 그냥 본동사만 가지고 쓴다라는 게 오늘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umzu와 다민 문장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